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정진호 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명예교수 정진호입니다. 어, 제가 어제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러 갔다가 일주일 전에 1,630원 1리터에 넣었다가 어제 일주일 만에 300원이 올라서 1,930원으로 기름을 넣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읽은 내용인데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사랑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짧다고 그러는데, 서로 미워하고 폭탄을 날려서 서로 죽이고 헐뜯고 상대를 비난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 위하고 서로를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한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여러분도 매일매일 생활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주위의 동료와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미워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어 이렇게 서로 미워할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라도 주위 분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하고 하는데 본인의 귀중한 시간을 사용하시고, 누굴 미워하고 누굴 헐뜯는데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그런 생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으로 3시간에 걸쳐서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의 생활 속 관리와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상당히 흔한 질환이잖아요. 제가 전공이 레지던트 할 때 거의 30-40년 전 일인데, 그때는 아토피 피부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토피 피부염의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워져서 일상생활에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자기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피부 관리를 잘하는 것이 치료받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토피 비염이 있는 분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기 피부를 관리를 관리를 하는 것이 자기 피부 증상이 나빠지지 않게 잘 유지하면서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할 거는 환자가 주도적으로 자기 피부를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학생을 엄마가 이제 온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엄마나 보호자가 데리고 오는데, 아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더라도 자기 피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놀기 바쁜데 엄마는 이제 애가 만날 긁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니까 엄마는 관심이 많은데 애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자기 피부는 자기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주도적으로 자기 피부가 어떤 병인지, 자기 피부의 증상이 나빠지는 것이 뭔지, 그리고 자기 피부를 좋게 하려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자기가 잘 알아 가지고 엄마나 아버지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걸 잘 관리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아이는 그게 힘들지만 말귀를 알아듣고 또 잘 타이르면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들을 나이 정도의 아이들한테는 교육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유튜브 강의를 한번 아토피 비염이 있는 자녀분이나 아이들한테 한번 보여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본인이 알아서 엄마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피부를 좋게 유지하기 위한 생활 속의 관리를 철저히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이 한번 신경 써서 나중에 이 유튜브 강의를 정리해서 말씀드려 주셔도 좋고 아니면 직접 보게 해 주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가 다 챙겨 주기는 실제로 어렵고 엄마도 하다 보면은 지치고 '에이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피부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장벽이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피부 장벽이 제대로 무슨 이유인지 형성되지 않아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망가진 피부 장벽을 통해서 밖으로 자꾸 도망가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니까 피부가 심하게 가려워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거는 제가 첫 번째 시간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을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 속에서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피부의 보습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하다는 걸 알고 피부에 보습제를 계속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망가진 피부 장벽을 통해서 밖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습제를 바를 때 그 보습제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습제가 망가진 피부 장벽을 재생시켜서 다시 튼튼하고 기능이 완벽한 피부 장벽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효능이 있는 보습제를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습제를 선택할 때는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보습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피부 장벽이 죽은 각질 세포가 납작한 형태로 한 30층 내지 40층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겁니다. 우리 피부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납작한 피부 각질 세포가 이렇게 30층 내지 40층 쌓여 있고 그 사이사이를 기름 성분이 채우고 있거든요. 그 기름 성분은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1:1:1의 비율로 고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사실 때 그 보습제 안에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피부에 존재하는 그 비율 그대로 1:1:1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구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각질 세포 사이사이에 지질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당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각질 형성 세포를 채우고 있는 당 성분을 증가시키는 그런 유효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선택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피부 장벽은 약산성일 때 제일 건강하고 기능을 잘 유지하기 때문에 보습크림도 약산성으로 만들어진 보습제를 선택하셔서 구입하셔서 그거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제가 만든 보습크림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 이거는 이 3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게 제가 만든 보습크림이니까 굉장히 발라보시면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 보습제는 보통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1번 바르고 저녁에 집에 와서 1번 바르고 2번 바르시는 게 보통인데,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2번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이미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튼튼한 피부 장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 4번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르고, 또 점심시간에 학교나 아니면 직장에서 옷을 다 벗을 수는 없지만 옷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바르시는 게 좋고, 집에 오자마자 1번 바르고 주무시기 전에 1번 바르고, 이렇게 보습제는 하루 4번 바르시면 좋고요. 샤워는 매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샤워는 2-3일에 1번 하더라도 보습제는 하루 4번 계속 보습제 바른 데에 또 덧바르고 이렇게 해서 계속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보습크림을 발라주시면 망가진 피부 장벽이 보습제에 의해서 재생돼서 계속 발라주다 보면 아토피 피부염이 엄청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잘 알려져 있고, 특히 신생아, 엄마도 아토피 피부염이 있고 아빠도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토피가 생길 확률이 70%나 됩니다. 근데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한테 태어나자마자 이런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보습크림을 계속 열심히 발라주면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확률을 반으로 줄여준다 하는 논문도 요즘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때부터, 또는 아토피 피부염이 이미 생긴 아이나 성인 분들은 아토피 피부염을 관리하고 악화시키지 않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습크림을 열심히 발라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샤워 후에는 꼭 바르주시는 게 좋은데, 샤워는 하루에 1번 또는 이틀에 1번 이렇게 하시더라도 보습크림은 하루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 4번은 발라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을 닦고 얼굴을 이제 세수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욕을 심하게 하거나 세안으로 거품을 많이 문지르거나 하면 피부 장벽을 다 손상시키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때를 밀면 돌돌 밀려 나오는 것이 때가 아니고 피부 장벽이 밀려 나오는 거고요. 거품을 해가지고 얼굴을 오래 문지르거나 몸을 오래 닦으면 피부 장벽 안에 그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기름기를 다 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든 성인이든 절대로 때를 미셔서는 안 되고요. 샤워만 간단하게 하는데 샤워도 가능하면 짧게, 그리고 아주 가볍게, 그리고 거품은 내서 아주 살짝 더러운 부위에만 이렇게 살살 문질러서 10초 정도 거품을 문지르고 흐르는 물로 닦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세정제도 저자극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그런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샴푸 앤 바스, 머리도 감고 샤워할 때 거품을 내서 몸을 간단하게 닦을 수 있는 그런 샴푸 앤 바스인데, ABH 플러스 스누아토 샴푸 앤 바스입니다. 나중에 선물로 제가 3분을 선정해서 하나씩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약산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을 닦는
세정제는 반드시 약산성이 좋고요. 고용비누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물비누라고 하는 약산성 세정제가 존재조차 하지 않아서 사용을 못 했지만, 옛날에는 다 빨래비누 뭐 세수비누 이래 가지고 딱딱한 고용비누를 사용을 했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런 약산성 세정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용비누를 만드는 공정상 강알칼리성입니다. pH, 산도를 의미하는 pH가 9 내지 10, 이렇게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피부를 그렇게 알칼리성 세정제로 닦다 보면, 거품을 내서 닦다 보면 피부의 장벽이 많이 망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비누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라. 마시는 게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경우, 특히 운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더운 여름날 땀이 막 가만히 앉아 있어도 줄줄줄 흐르는 날, 그러면은 인제 땀이 나니까 땀이 인제 피부를 자극해서 굉장히 가렵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땀을 닦아야 줘야 되잖아요. 이 땀이 많이 났다고 샤워를 할 때 땀이 더럽습니까? 내 몸에서 나온 땀이 더럽지는 않죠. 끈적끈적할 뿐이지. 그래서 흐르는 물로만 이제 땀을 제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땀을 닦을 때는 내가 땀을 끈적끈적해서 땀 닦는 것만 목적이야. 운동을 하거나 날씨가 덥거나 아무튼 땀을 많이 흘려서 땀 닦는 것만이 목적이야. 그러면 흐르는 물로만 닦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겨울철은 땀도 안 나고 또 뭐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샤워를 매일 할 필요는 없고 2-3 일에 한 번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보습 크림 바르는 거, 또 자기 몸을 닦는 거, 이런 거를 잘 아셔서 생활 속에서 하셔야 되고요. 또 아토피 피부염은 주위에 있는 알레르기 물질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알레르기 물질을 잘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보고 뭐에 알레르기 있는가 이렇게 검사를 해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가 많고, 그다음에 애완동물 털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는 이불, 침대에서 자면 침대 매트리스나 침대포, 또 베개, 커튼, 또 인제 봉제 인형, 애들은 인제 인형 좋아하잖아요. 동물 인형, 뭐 요즘에 인형 뽑기도 뭐 굉장히 유행이던데, 그런 안에 진먼지, 진드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있는 먼지, 이런 데에 진먼지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기로 계속 진먼지, 진드기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먼지를 깨끗이 없애야 되고요. 또 이 헝겊으로 된 소파, 이런 거보다는 인제 가죽 소파가 좋고, 또 침대포나 이불이나 어 이 봉제 인형, 이런 거는 자주 털고 햇빛에 말리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애완용 동물에 알레르기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애완용 동물을 키우면 안 되겠죠. 애가 아무리 헤어지기 싫다 그래도 애완용 동물은 키우는 거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집안의 습도하고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도는 너무 건조하면, 여기 방 안이 너무 건조하면 피부에 망가진 피부 장벽을 통해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건조하니까, 방이 건조하니까 잘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이거랑 똑같죠. 건조한 방에 빨래를 널면 빨래가 잘 마르듯이 피부도 금방 건조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내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더우면 어 그 땀도 많이 나게 되고, 또 습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습도가 떨어지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게
때문에 실내 습도는 한 50%, 40%에서 60% 습도계를 사서 습도를 재보셔야 되죠. 가습기도 틀고 화초도 키우고 해서 습도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요즘 아파트의 습도가 굉장히 낮아요. 대기도 건조하고 또 난방도 하기 때문에 제가 자는 저희 아파트 에 제가 자는 방의 습도를 저녁에 우리 가습기 사다 놓은 거에서 습도가 나오는데 보면 20%가 채 안 됩니다. 굉장히 습도가 낮아요. 그래서 어 가습기를 확 켜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한 4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한 22도? 춥다고 하시는데 22도가 추우시면 내복 입고 주무시더라도 온도는 20도에서 22도로 유지하는 것이 피부에 좋다.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이런 4가지 중요한 것을 잘 숙지해서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고요. 특히 아이들은 이런 걸 공부해 가지고 '내가 보습크림을 하루에 4번은 발라야 되는구나. 엄마가 안 발라줘도 내가 발라야지.' 그렇게 느껴야 되고요. 목욕은 간단하게 해야 되고 비누 거품은 살짝만 해야 되고 해야 되는구나. 또 동물은 키우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거를 본인이 알아서 자기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생활 속에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피부에 닿는 게 옷이니까 그 옷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비염 심한 경우에는 면으로 된 옷이 좋고 모직 그러니까 동물 털이라든가 거친 옷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새 옷을 인제 사와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옷감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화학 물질이나 그런 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빨아서 입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집에서 입다가 이제 더러워져서 한번 세탁했을 때도 거기 남아 있는 그 세탁 제가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헹궈서 입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위의 가족들이 잘 해 줘야죠. 그렇다고 왕처럼 떠받들라는 게 아니고 잘 이해해 주고 또 짜증 부리더라도 잘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해 주고 또 명상이나 적당한 운동이나 호흡법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잘 수 있게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심한 운동을 하면은 땀이 나서 땀 자체가 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 아토피 비염이 있는 분들은 적당한 운동이 좋다. 그리고 자외선을 받으면 자외선이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돼요. 아토피 비염이 있는 환자들은 무조건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 잘하는 게 좋고요. 손톱은 가능하면 짧게 잘라서 가렵다고 밤에 인제 가려우니까 손톱을 팍팍 긁으면 피도 나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손톱은 뭉툭하게 해서 이 손톱으로 잘 긁지 못하도록 그리고 손톱 관리를 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하고 아토피 비염은 언젠가는 좋아질 병이니까 1-2 년만 고생하면 돼. 이런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생활 속의 관리법 오늘 7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잘 어
시행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관심도 많이 받아주고 잘하고 있다 지지도 좀 해 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아토피 피부염의 생활 속 관리 및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무엇보다도 환자가 본인 주도적으로 피부 관리를 해야지 보호자나 부모님이 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아토피 환자 심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약을 쓰거나 주사를 한 번 놔서 완치시켜 주면 참 좋겠는데 아직 현대의학이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하고 굉장히 심하고 하도 피부를 긁어서 피부가 두꺼워지기도 한 그런 환자들을 많이 봐왔는데 결국은 좋아집니다. 결국은 좋아지는데 좋아질 때까지 관리를 잘하고 또 좋아지면 갑자기 악화되지 않게 예방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3번째 시간을 말씀드렸고 지난주와 지지난주까지 한 거를 아토피 비염 있는 환자분들이 한번 보시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 병이 이런 병이구나, 이런 증상이 있구나, 병원에 가면 이렇게 치료하는구나, 내가 스스로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아토피 비염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보습 크림, 몸에 발라도 되고 얼굴도 물론 발라도 됩니다. 스누아토 크림하고 또 샴푸 앤 바스, 몸을 닦을 때 사용하면 좋을 약산성 샴푸 앤 바스, 그다음에 요거는 국소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두껍고 가려운 데 바르면 좋을 스누실 크림, 이렇게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스누실 크림도 보습 크림이고요. 3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러브리데이 님의 질문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얼굴과 목에 아토피가 있는데 최근에 많이 심해졌다고 하십니다. 팔이랑 다른 곳은 긴 옷을 입으니까 가려지긴 하는데 얼굴이랑 목은 가릴 수도 없는데 예민하기까지 하니까 관리가 너무 힘드시다고 하시고, 아토피 전용 세안제나 화장품을 쓰는데도 효과가 있는 건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심해지는 이유가 뭔가요? 네. 아토피 피부염은 이렇게 화장품이나 세안제로 관리를 해서 좋아질 정도의 증상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안제나 화장품으로 관리하기에는 너무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걸로는 안 되죠. 그럼 병원에 가셔 가지고 약을 받아서 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환자를 보고 느끼는 건데 피부 약을 되게 무서워하세요. 스테로이드 를 바르는 거 또는 약을 먹는 거, 피부약은 독하다, 이런 오해가 있으셔 가지고 병원을 잘 안 가시는데,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일시적으로 증상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생활 속의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 악화되는 악화 요인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악화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뭐 생활 속의 습관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보습 크림을 안 바르는 경우. 보습 크림이 인제 발라야 이 피부 장벽을 재생시킬 수 있는데 보습 크림을 안 바르는 경우. 교수님 무슨 소리예요? 나 바르는데. 한두 번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하루에 4번,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그리고 3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보습 크림을 하루에 세 번, 4번 열심히 한두 달 열심히 바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몸 닦는 거를 거의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흐르는 물로만 닦고 거품은 약산성 세정제로 내서 항문주위나 겨드랑이 이렇게 더러운 데라고 생각되는 분만 10초 이하로 거품을 문지르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 관리를 잘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7 가지를 잘 하시면 증상이 약화되거나 하는 것은 좋아질 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도 안 된다, 안 될 정도로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약으로 일단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러브리데이 님한테 제가 만든 스누아토 크림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한번 열심히 발라 보시는데, 이걸로 100%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보습 크림이니까 이거는 도움이 되지만 치료는 심하면은 피부과 전문의 치료는 반드시 병행하시고 생활 속에서 관리할 때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PD님이 아마 받으실 주소를 알려달라고 이제 문자를 여기 댓글창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아토피 습진이 다른 질환인가요? 아토피 피부염하고 아토피 습진이 다른 질환이냐고 물어보시는 건데, 같은 질환입니다. 피부염이 습진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습진과 아토피 피부염은 같은 질환입니다. 피부가 붉고 열감이 느껴지고 건조하고 가렵고 한데 이게 아토피인지 습진인지 구분이 어렵네요. 구별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습진이라는 거는 피부염이에요. 피부에 염증이 있으면 그걸 다 습진이라고 그래요. 접촉 피부염, 그것도 접촉 피부염도 습진이 일종이고요. 또 화폐상 습진, 이런 것도 다 피부염, 동글동글하게 생기는 피부염인데 이걸 습진이고, 습진은 이렇게 큰 개념이고 그중에 아토피 피부염에 속하는 습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습진은 엄청 큰 개념이고요. 습진 안에는 접촉 피부염, 손습진, 또 아토피 피부염, 또 아무튼 피부염의 다른 증상 이런 것이 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하려면 3 가지 진단 기준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된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3 가지는 뭐냐면 피부가 엄청 건조할 것, 피부가 만성적으로 가려울 것, 3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적인 피부 발진이 있을 것, 요 3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강의한 거를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구별법이 반드시 있죠. 습진은 종류가 많고 그중에 하나가 아토피 피부염에 의한 습진이니까 그거를 우리 피부과 전문의들은 다 구별을 해내죠. 구별을 해내서 각각에 맞는 치료도 해 드리고 각각에 맞는 원인을 규명해서 그것을 없애버리도록 환자분한테 알려드리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진이라는 게 결국은 피부에 생기는 염증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습진은 굉장히 큰 개념이고 아토피 피부염은 습진 중에 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박대인 님입니다. 교수님, 아기들은 입가 주변에 뻘겋게 되는 것은 침 때문에 그럴까요? 친한 지인 아들을 보면 괜찮아진 듯 싶다가도 다시 보면 뻘겋더라고요. 그리고 로션 같은 걸 발라주더라고요. 네. 이게 침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독이 이제 침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고, 사실 음식을 이제 먹고 음식이 자꾸 이런 데 묻기도 하고, 침독이라 그러지만 음식 때문에도 그렇고, 아토피 피부염이 이제
두 살 이하에 생긴 아토피비염의 입가 주변이 이제 붉은 것도 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입가 주변에 빨간 건 침 때문에 생기는 침독 또는 음식에 접촉해서 생기는 거, 또 아토피비염이 심해져서 생기는 거, 2세 이하일 때는 그런 거가 인제 주로 원인이고요. 제가 이 스누 실크림이라는 거를 개발할 때 어 이것도 인제 보습 크림인데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침독 또는 아이들의 기저귀 발진,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분이 국소적으로 피부 병변이 심해져서 심하게 국소적으로 가려운 데, 이런 데 이렇게 바르면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침독도 예방하고 치료해 주고, 또 기저귀 발진도 좋게 해 주고 아토피 비염도 좋게 해 준다, 해 주게 하기 위해서 보습제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게 이렇게 만든 스누 실 크림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제품인데, 제가 박대인 님께 요거 하나 보내 드릴 테니까 지인분한테 주셔 가지고 지인 아들한테 한번 발라 보게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배제크 님입니다. "목 뒤가 가려워서 계속 긁었더니 만성 태선이 되려고 해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 바르고 있어요. 교수님 책을 보니 가려워도 한 달간 긁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긁네." 네. 만성 단순 태선이라는 병입니다. 습관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긁다 보면은 여기가 인제 피부가 두꺼워지고 계속 긁는 것 때문에 가려워지고 피부가 두꺼워지는 것을 만성 단순 태순이라고 그러고, 목 뒤 또는 한쪽 발로 다른 쪽 발을 이렇게 긁어서 생기는 거, 한 달간 긁지 말으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연고를 잘 바르셔 가지고 염증을 많이 인제 줄여 주고, 또 그걸로도 안 되면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해서 가려움증이 인제 줄어들게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의도적으로 좀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깨를 자꾸 긁으면 여기에 인제 어 이 뭘 붙이세요. 붕대 같은 걸 붙여서 밤에 직접 못 긁게 이렇게 해야 되고요. 한두 달간, 한 달 또는 한 달로 안 되면 두 달 정도 '나는 한 번도 긁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긁지 않으시면 만성 단순 태선은 좋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님의 질문입니다. "농원에서 아토피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가려워서 힘들고 피부가 울긋불긋해서 자존감도 낮아졌어요. 기존의 피부과 치료는 일시적 효과만 있고 연고에 의존하다 보니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아토피를 치료하고 체질 개선이 가능할까요? 재발 방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셨죠? 님 오늘 강의 들으셨죠? 오늘 강의가 생활 속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잘 그 숙지하시고 생활 속에서 철저히 어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시고요. 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과 전문의의 치료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어 일시적인 효과만 보이가 다시 나빠지는 이유는 생활 속의 관리를 잘 못하셔서 그렇다고 저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본 경험상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치료를 잘 어 된 환자들을 보면 제가 주의사항 드린 거, 오늘 제가 강의에서 주의사항 드린 거를 다 드리는데 잘 따라하세요. 그런 분들은 재발도 잘 하지 않고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원인이 있어요. 피부 장벽이 망가진 거, 또 주위에 알레르기 물질이 많은 거, 그게 원인인데 원인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어 그런 거는 뭐 귀찮아서 하지 않고 '약만 발라서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자꾸 재발하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시고 해 보시고요. 한의학적 방법 좋은 게 있느냐 말씀이신데 저는 한의학을 배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과학적인 이 방법을 활용하는 그런 학문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의학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동의보감을 근거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동의보감이 몇백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 책이고 그때 나오고 개정판도 나오지 않은 그런 동의보감을 따라서 아직 치료를 하고 있다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배우지 않아서 진짜 잘 모릅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한의학으로 한방에 가서 보약을 먹거나 체질 개선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제크님, 스누아토 크림을 몇 년간 발라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가끔씩 화장품을 교체해야 되는 얘기가. 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 듣고 있습니다. 저는 손녀가 3명에 손자가 1명입니다. 큰 손녀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우리 큰 손녀는 날 때부터 스누아토 크림을 하루에 2-3번씩 발라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스누아토 크림을 계속 바르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손녀들도 다 마찬가지고 손자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것만 바르고 있어요. 피부 너무 좋습니다. 아마 이걸 안 발랐으면 아토피 비염 같은 게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몇 년간 발라도 문제 없고요. 저는 스누아토 크림을 평생 바를 생각입니다. 화장품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화장품은 자꾸 바꿔줘야 돼. 화장품이 어느 정도 바르면 안 듣게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고지혈증이 있어서 40세부터 제가 올해 66세 곧 67세가 되는데 40세부터 같은 약을 27년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은 잘 들어요. 제 콜레스테롤 레벨이 엄청 낮고요. LDL이 며칠 전에 했는데 52까지 낮아져 있어요. 잘 들어요. 모든 약도 계속 들면 끝까지 잘 듣게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성분이 피부에 이제 효과가 없어지겠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그런 것도 피부과 교과서나 연구 결과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제크님 스누아토 크림 계속 바르시고 저도 계속 바르고 있고 우리 손녀도 계속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굳이 교체 효과가 더 이상 안 나올까 봐 교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정신과에서 라믹타정을 처방받았습니다. 라믹탈 부작용으로 피부 발진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토피 발진과 라믹탈 부작용으로 인한 발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라믹탈 발진이 발생하면 어떤 약을 먹거나 그러니까 아직 발생하시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어떤 약이든 이 약을 사서 거기 약 설명서를 보십시오. 타이레놀을 사든 아스피린을 사든 배가 아파서 소화제를 사든 거기에 보시면 피부 발진 얘기는 항상 있습니다. 모든 약은 피부 발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는 겁니다. 피부 발진이 생기면 그 약을 안 드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발진은 특징적인 피부 발진이 있어요. 연령별에 따라서 2세 이후, 2세부터 청소년기, 또 성인기에 생기는 아토피 피부염 발진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약에 의한 발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홍역처럼 전신에 붉은 발진도 있고 뭐 심하면 껍질도 까지고 굉장히 발진이 있어서 우리 피부과 전문의들은 딱 보면 '아 이건 아토피 피부염 발진이고 이거는 약에 의한 약 발진이다.' 이런 거는 금방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진이 생기면 라미탈정을 인제 안 드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발생하면 그때 피부과 전문의를 가셔야지 본인이 약국에서 사서 바로 사서 알아서 치료하지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약은 피부 발진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 부작용 처방 그 약 설명서에 보면 약 발진에 어 약 부작용에 피부 발진이 항상 있다. 그래서 그게 있다고 혹시 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인 님이 또 질문하셨는데 성인이 스누아토 크림에 스누시를 섞어 발라도 네 뭐 발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스누시는 좀 두껍고 국소적인 데 바르시면 좋고요. 스누아토는 샤워하고 하루에 서너 번씩 전신에 발라 주시면 됐고요. 섞어서 발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은호 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머리에 비듬도 있고 등주름도 나고 몸 전체가 유분기가 많아요. 겨울엔 좀 덜했는데 날씨가 요즘 따뜻해지더니 심해지네요. 두피 비듬과 뒤통수 등에 나는 여드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네. 네 인제 지성이시잖아요. 그쵸? 지성이면 피지샘에서 피지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건성이신 분은 피지 분비가 적고 지성이신 분은 인제 피지 분비가 많죠. 피지 분비가 많으면은 어 이 피부에 있는 곰팡이나 세균이 피지를 분해해서 지방산으로 바꾸고 그 지방산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루습진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에 비듬이 많이 생기고요. 또 피지는 피지샘에서 분비되면 옆에 있는 모낭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해부학적으로 피지샘에서 피부 밖으로 바로 피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모낭을 거쳐서 나오게 돼 있는데 모낭 끝이 각질에 의해서 막히면 피지가 모낭에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점점 피지 분비가 증가되니까 풍선처럼 요렇게 모낭이 커지게 되면 그걸 우리가 면포라고 그러고 그게 여드름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등에도 피지 분비가 많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드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여드름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지루성 피부염을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두피의 비듬은 지루성 피부염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등에 나는 여드름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제가 비욘디에서 지루성 피부염과 비듬의 관리 방법 또 여드름의 관리 방법 이런 거를 이 아토피 피부염 관리 방법과 동일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들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오은호 님에게 도움이 분명히 될 샴푸 앤 바스를 드리겠습니다. 이 샴푸 앤 바스를 바르시면 이걸로 인제 머리를 약산성 샴푸니까 거품을 내서 하루 한 번 잘 샴푸하시고 또 요걸로 몸을 닦으실 때 거품을 내서 얼굴에 있는 피지를 잘 제거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고요. 10초 10 분이 아니고 10초 정도 거품을 내서 이렇게 문지르면 되고 10초 이상 하시면 피부 장벽에 있는 기름도 빼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의 원인 4 가지가 있어요.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거 또 모낭 끝이 각질에 의해서 막히는 거 여드름균이 증가하는 거 또 피부에 염증이 증가하는 거 요 4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거고 제가 그 여 여 이 방송에서 고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도 다 되고 그래서 일일이 지금 설명은 해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시 49분 48초가 됐습니다. 오늘 약간 감기 뒤끝이라서 목도 좀 칼칼하고 아프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신 세 분은 주소와 받으실 곳을 여기 PD님이 남겨주신 저기 곳에 보내주시면 금방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1시간 쉬었다가 5시부터 또 방송할 겁니다. 제가 새로운 책을 하나 냈거든요.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라는 책입니다. 그 전에 제가 가려워서 미치겠어요라는 책을 내고 3년 지나고 1-2주 전에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소개해 드리는 방송을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쉬었다가 제가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